탐정방송 임명수 대표입니다. 가양역이 9호선이에요. 9호선. 그러니까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가 있으면 여의도 하단 왼쪽에 좌측으로 한강 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가양역이. 지하철 9호선이고 황토색. 가양역 인근에서 김가을 씨가 실종이 됐는데, 가양역 인근에서 실종이 됐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 김가을 씨가 사는 곳은 까치산역이에요. 까치산역은 아까 말씀드린 여의도의 좌측 한강과 가까운 곳에 가양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를 지나서 9호선이 지나가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밑으로 더 내려와요. 남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아주 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하철이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거리는 아니고, 아주 멀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교통이 되게 아주 가까운 곳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분이 사는 곳은 까치산역이고, 까치산역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한강 가까운 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가양역이 있는데, 지하철은 이렇게 수평으로 움직이니까 9호선은 가양역을 서는 9호선은 한강을 따라서 가요.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남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여의도를 거쳐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러니까 까치산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지하철로. 자, 이 김가을 양이 강남에서 회사가 끝나고, 뭐 정확히 지금 강남이 회사인지 가양역이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는 회사가 강남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머리를 하고 오겠다, 머리를 했고 SNS에도 올렸고 13만원이라는 거금을 썼다, 머리를 하는 데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자주 가던 헤어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를 잘 알고 있는 단골 헤어샵이 아닌 이 강남이라는 곳은 보통 어떨 때 갑니까? 이렇게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다라든지, 뭐 이 사람은 지금 머리를 하러 거기를 간 거예요. 머리를 하러 갔고 13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라는 거는 뭐 생각보다 이 감정이 별로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많이 나와, 역시 강남은 이런 곳이구나, 뭐 그런 SNS를 올리는 거로 봐서는 자기가 가는, 자기 헤어스타일을 잘 아는 디자이너한테 가서 머리를 한 게 아니다. 즉 일상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변화의 패턴이 생겼다. 그리고 강남이라는 곳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 좀 복잡한 곳이면서 동시에 뭔가 좀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도 강남이라는 곳을 간다. 그래서 이 여성은 자기의 어떤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으로 이날 움직였다. 그리고 언니한테 머리를 하고 온다고 했는데 뭐 연락이 없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키포인트는 집이 까치산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언니분한테 제가 톡을 보내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김가을 양은 까치산역으로 가지 않고 까치산역보다는 훨씬 더 한강 쪽에 가까운, 한강 이남의 라인을 따라 움직이는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양역에서 내렸고, 가양역에 내린 이후에 이 김가을 씨가 걸어간 곳이 가양대교 남단입니다. 즉 가양역에서 내려서 집이 아닌 가양역에 내려서 한강을 쪽에서 한강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에요. 자, 이 서울이라는 곳은 정말 많은 CCTV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강남에 있다가 SNS 카톡을 계속 하면서 9시 30분 이후에 연락이 끊겼는데, 이 행방에 대해 경찰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가양역에서 내렸다. 그리고 가양대교 남단을 향해 걸어갔다. 중요한 건 혼자 걸어갔다는 겁니다. 혼자 걸어가고 그 이후에 서울 시내 많은 CCTV와 어떤 흔적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자, 실종된 건 지금 일주일이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러한 과학수사를 안 했을 리가 없다. 고로 마지막에 이 김가을 씨가
움직인 패턴은 가양대교 남단입니다. 즉 한강입니다. 이 자기가 원래대로 집에 오는 패턴대로 집에 오는 길이고 뭐 그랬다라면 가양역이 자기 집 근처라면 어떤 범죄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까치산역에 살아요. 남쪽에. 그러니까 한강 라인을 따라서 평소에 타지 않는 9호선을 탔고 평소에 가지 않았던 미용실에 가서 13만 원을 주고 파마를 했다. 그래서 범죄 가능성보다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려는 사람이 머리를 새로 하겠습니까? 라는 통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해본 결과 남자친구는 없어요. 뭐 스토커에 의한 뭐 어떤 범행도 생각을 했었고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극단적인 행동에 대한 근거로서 뭐 우울증이나 이런 게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두 가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남자친구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우울증은 치료를 받고 우울증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능성 여러 가지를 볼 때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환자들은 이런 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처음부터 극단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시간을 두고 오랜 계획을 잡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뭐 완도 사건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순식간입니다. 사실 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살까 말까, 할까 말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수십 번씩 교차한다라는 게 정신과 전문가들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도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바람도 좀 쐬고 싶고, 이런 평소와는 다른 자기의 어떤 마음을 전환시킬 노력을 했었던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어떤 카톡을 했든 일반적인 9시 반까지는 톡을 했던 거는 맞는데, 그 와중에 하면서도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한쪽 머릿속으로는 우울감을 겪을 수가 있고, 내가 친구들하고 즐겁게 뭐 놀이동산 가든 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울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뭔가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런 이렇게 기분 전환 이런 노력은 많이 했을 거라고 추정은 되는데, 저는 좀 우발적으로 판단했을 거라는 생각이 있는데, 물론 이제 개인적인 추정이고 뇌피셜일 뿐이니까 제 의견에 뭐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제 지도를 보니까 까치산역보다는 훨씬 지하철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집 방향으로 왔던 거는 맞고 9시 반도, 하지만 어느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강남에서부터 전철을 뭐 9호선으로 어떤 지점에서 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라인이 한강 이남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시내에 많은 CCTV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흔적이 끊겼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납치라든지 뭐 이런 생각, 그 다음에 119에 전화해서 언니가 뭐 쓰러질 것 같다라는 전화를 했다라는 거는 자기의 전화로 한 거는 맞는 것 같고, 목소리나 이런 걸 들어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특별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걸 보면 김가은 씨가 전화를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실종 상태를 오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바로 자기가 발각이 될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자기가 좀 빨리 발견이 됐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는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9에 미리 연락을 해서 언니를 좀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뭐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저는 어떤 범죄나 납치의 가능성보다는 이분의 어떤 극단적인 선택에 무게를 두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제 이야기에 구속되실 필요는 없고요. 우울증 관련된 어떤 증상이 있었던 거와 남자친구가 전혀 없었다라는 두 가지는 이 번호도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언니분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 내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희망을 놓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